길을 걷다가 빨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주워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성의 머리카락 한 올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봉투를 준 사람은 저의 신랑입니다. 대만에서는 지금도 이런 빨간 봉투가 길거리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주워서 열어본 사람은 죽은 여성의 영혼과 결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교에서는 빨간 봉투를 절대 줍지 말라고 공지를 내립니다. 심지어 경찰도 이 봉투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은 자를 결혼시키는 풍습, 영혼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 중국,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진 이 기묘한 전통, 그리고 지금도 전해지는 소름 돋는 이야기들을요. 영혼 결혼식은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치러주는 혼례입니다. 당사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이고요. 중국에서는 명혼, 한국에서는 사혼제라고도 합니다. 역사는 놀랍도록 깊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17세기 약 3600년 전의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에서도 오래된 풍습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풍습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한이 맺힌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혼으로 죽은 처녀 귀신, 총각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장가를 못 가고 죽은 남자가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라도 혼례를 치러 그 한을 풀어준 겁니다. 한국의 영혼 결혼식은 무당을 통해 진행됩니다. 미혼으로 죽은 자녀가 가족의 꿈에 나타나거나 집안에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면 가족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은 죽은 자의 사주를 받아 그에 맞는 짝을 찾아줍니다. 물론 상대방도 미혼으로 죽은 영혼입니다. 두 집안이 합의하면 혼례 절차를 밟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인형을 만들고 혼례 의식을 진행합니다. 납체, 문명, 납폐, 살아있는 사람들의 혼례와 똑같은 윤례 절차를 따릅니다. 단 당사자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집안은 실제 사돈 사이처럼 교류합니다. 명절에 인사를 주고받고 제사를 함께 지내기도 합니다. 죽은 두 영혼이 맺어준 인연으로 산자들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 결혼식은 반드시 양측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요. 영혼에게도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요.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 커뮤니티 무속 게시판에 작성된 실제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경기도의 한 평범한 직장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잠을 자면 반복적으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낯선 젊은 여성이 나타나 그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꿈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꿈이 한 달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교통사고까지 당했습니다. 연속으로요. 그 남성의 어머니가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드님한테 이미 안식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누군가가 아드님 사주로 영혼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알아보니 몇 달 전 그 남성이 다니던 회사 근처 마을에서 미혼으로 죽은 딸을 둔 한 어머니가 무당을 통해 딸의 짝을 찾다가 그 남성의 사주와 맞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혼례를 올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랑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무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결혼식은 반드시 양측이 합의해야 하고 영혼에게도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고요. 한쪽이 모른 채로 진행하면 오히려 두 영혼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니었을까요? 중국의 영혼 결혼식, 명혼. 이 명혼은 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황실에서도 치러졌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한 1949년에 공식 금지됐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도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혼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부의 시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죽은 남자 쪽에서 함께 묻어줄 여성의 시신을 구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집안끼리 합의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다크해집니다. 여성 시신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서 무덤 도굴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살아있는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영혼 결혼식에 팔아넘기는 범죄도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2012년 남성 3인조가 임산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영혼 결혼식에 팔아넘겼습니다. 2013년 남성 4명이 여성 시신 19구를 훔쳐 암시장에 넘기려다 체포됐습니다. 2016년에는 한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각각 약 800만 원의 시신을 팔았습니다. 갓 사망한 여성의 시신 가격은 약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형성됐습니다. 미신이 살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이 아무 연고 없는 타인의 사주팔자 명식을 이용하여 영혼 결혼식을 치렀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주팔자 명식은 한국의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디스인사이드의 역학 갤러리에서 익명의 유저들이 올린 명식 중 하나를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상대방 동의 없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영혼 결혼식 행위에는 정식 효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고, 이런 기운들을 잘 느끼고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연애 결혼 등 차후 혼사길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도 모르는 새에 나의 명식이 다른 죽은 자의 영혼 결혼식에 이용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꺼림직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겠죠. 대만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영혼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여성의 가족이 빨간 봉투를 만듭니다. 안엔 여성의 생년월일이 적힌 쪽지와 머리카락, 손톱 등을 넣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놓아둡니다. 이 봉투를 주운 남성은 그 여성의 영혼과 결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봉투를 주운 순간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2016년 대만 장화 지역에서 빨간 봉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빨간 봉투를 절대 줍지 말라고 공지했습니다. 경찰도 신고가 들어와도 손대기를 꺼려서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보도됐습니다. 30년 동안 빨간 봉투를 3번 주어 3번의 영혼 결혼식을 치른 남성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3명의 죽은 아내와 함께요. 영혼 결혼식은 비단 먼 나라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통일교에서는 지금도 영혼 결혼식을 칩니다. 교주 문선명의 둘째 아들 문흥진은 22세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후 세계적인 발레리나 박훈숙이 살아있는 상태로 그와의 영혼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과 결혼을 한 겁니다. 또 잘 알려진 유명인의 영혼 결혼식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세상을 떠난 배우 고 정다빈 씨, 그녀가 사망한 지 4년 후인 2011년 어머니 이재분 씨가 직접 딸의 영혼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는 1975년에 태어나 2002년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으로 세상을 떠난 고 문재성 씨. 두 사람의 어머니가 같은 절의 신도로 인연이 닿아 뜻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 용천사에서 식이 치러졌고 이후 두 사람의 유해는 함께 안치됐습니다. 정다빈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집에 들어오면 서늘하고 적적했는데 이제는 딸과 사위가 함께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넉넉해진다고요. 영혼 결혼식.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려는 산자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풍습. 어떤 곳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와 추모가, 또 어떤 곳에서는 살인을 만들어내는 비극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는 황당한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사주가 무당에게 건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그 사주의 주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